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처리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그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시도 행정심판위원을 해봤는데요. 사건이 한 100건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의 한 30~40%는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사례냐면 그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게 될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얘가 청소년이면 술을 팔아서는 안 되거나 팔거나 아니면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소년인지 모르고서는 술을 팔거나 제공을 한 경우에 이럴 때는 그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그 다음에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이런 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식당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은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많으냐 적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주류를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일반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화장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점주들이 성인인 줄 알았다. 누가 봐더라도 화장하고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요. 이제 보통 핸드폰에 그러니까 일반 성인의 사진을 저장을 해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이제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점주나 아니면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년월일 파악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핸드폰에 있는 그 주민등록증의 명의인이 지금 그걸 내민 청소년하고 동일인인지 이거는 거의 파악을 안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진 자체가 흐리게 나와 있으면 동일인인지 식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인 줄 알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남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언니, 오빠의 신분증, 형이나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서는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대학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누구는 청소년인 경우도 있지만 누구는 성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이제 어울려서 회식할 때 성인 아이들이 먼저 이제 검사를 받으면 같은 대학교 동기라고 앉아 있으면 이제 점주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다 성인인 줄 알고 술을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청소년인 경우가 발각이 돼서 이제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주 오던 성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점주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제 복잡한 시간 그럴 때 이제 청소년들이 슬며시 이제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술을 먹거나 그런 경우에 발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인건비를 줄인다고 보통 혼자서 홀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소규모 음식점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혼자 서빙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바삐 움직여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는 점주 같은 경우
그런 점주들이 이제 어렵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아니면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영업정지 2개월 정도 받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버는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거나 아니면 또 아픈 자녀를 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병원비 이런 거, 요양비 이런 거 나가야 되는데 2개월간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 또 그런 분들이 또 부채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 시국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가게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차라리 영업정지를 해달라. 그러면 어차피 그때는 영업을 할 수도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피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시국 상황에서 어려운 사정을 가진 그 식당 뭐 점주라든지 종업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법에 그 뭐 2개월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처분을 받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 입장에서는 그 1개월도 굉장히 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줄여달라고 이제 저희한테 그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시국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경제적인 사정, 그 다음에 과연 그 지금 문제가 된 청소년들이 과연 성인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그 점주가 그 청소년이라는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 그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성인인 줄 알았는지라는 모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감경을 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그 행정처분을 내린 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생활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 기간을 좀 줄여달라거나 아니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살펴서 좀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성정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